상도분이 느껴지고 아로가를 나 좀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물어본다는 이유는 뭐예요? 진단이 어렵다. 뭐가? 감정을. 자기가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명료화할 줄 모른다. 누가? 내가.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명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느낀다고 해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느낀다고 해서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명료화시킬 수 있는가가 실제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명료화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 두려움이에요. 언제 무서워요? 정보가 없을 때.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이 생활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생존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잔고가 없을 때 왜 두렵냐? 앞으로 이 돈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까 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돈이 핵심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게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데. 그래서 되게 핵심인 거고요. 언제 또 두려워요? 두려우면 또 어떻게 되죠? 언제 두려워요? 감기 혼자 갈 때? 감기 혼자 갈 때. 이제는 남자가 따라올 나이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쫓아온다고 해서 아우 자식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어요. 인정해야 돼요. 충분히 따라갈 나이처럼 아니, 보이는데요.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충분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미 결혼한 나이로 보여집니다. 아 슬퍼. 이미 임자가 있는 나이로 이제 보여져요. 왜 20대 초반에 남자들 따라오지 않아요? 어리니까 남자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안 따라다니는데. 요즘 안 따라다니죠? 요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안 따라다니는. 네. 아, 우리 때가 좋았지. 저는 그래도 이거 자랑해도 돼요? 그래도 말 거는 남자는 좀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이럴 때.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또 언제 두려워요? 뭔가 없어질까 봐. 뭐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사람이 없어질까 봐. 사람, 제가 요즘에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내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론 뭐 별로 없었지만 내 사람이 사라질까봐. 지금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관계가 바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팩 돌아서가지고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그냥 가면 상관없는데 뒤통수 치고 가요.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건강 잃을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두려움은 언제 두렵느냐? 언제 두려워요? 무언가를 잃을 때? 잃을 때 아니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결과를 알지 못할 때 두려운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측하지 못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대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왜 수능 보는 아이들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왜 압박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시험 잘 못 볼까봐 무서워요.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격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수능 보는 아이들이나 시험 보는 아이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시험에 대한 결과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써서 아니면 잘못 봐서 너무 긴장해서 이거를 잘 못 써서 그래서 내가 평상시 보는 실력보다 못 볼까봐 무서워요. 그 얘기 뭐예요?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뭐가 두려워요?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나보다 다른 애들이 더 잘 보면 결국은 똑같은 결과잖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시험 잘 볼까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니까 내 인생이 실패자가 될까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감입니다,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불안감.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정말 삶에서의 동기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감입니다. 근데 이 불안감은요,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안감이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불안감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애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깜깜한 데 있다가 자꾸 말만 들리던 데 있다가 나왔는데 밝은 세상 딱 봤어요. 눈 떠서. 근데 저 여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 저 남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보여. 이 남자는 와가지고 자꾸 오는데 자꾸 막 마음에 안 들어. 자꾸 할아버지다, 할머니들. 자꾸 뽀뽀해. 귀찮아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자꾸 깨워. 짜증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서 좀 더 간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과 이런 슬픔과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혼자 있을 때 되게 슬프다고 얘기하고,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좀 그런 것들이 밀려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슬픔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하나를 느낀다고 해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애들이 엄마한테 혼날 때 막 울잖아요. 걔네들이 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억울해서 웁니다. 분해서 우는 거예요. 걔네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니까 얘가 되게 슬프구나 이렇게 착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표현을 하는 그 감정이 진짜 내가 느끼는 감정이냐?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 그 분원이 거기서부터 오느냐?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어디서부터 느끼는지 그 이유를 찾아줘야 돼요. 자, 두렵다면 결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 자꾸 회피하려고 해. 원래 모든 인간은 싸움 도주 시스템으로 뇌 기본 시스템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분노하고 두려움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냥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왜? 진화 심리학으로 보면 뭐라고요? 싸우던가 도망가던가 해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것조차도 싸움 도주 시스템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슬픔은 왜 빠질까요? 슬픔은요, 진짜 생리적인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감정이에요. 왜? 기능은 없지만 울어야 몸이 아프지 않거든요. 눈물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 치료 한때 많이 했었죠.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려우면 사람들이 싸움 도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노하고 두려움하고 함께 가요. 이 신체 메커니즘, 이 단체가. 근데 화가 났을 때는 기능이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움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두려움은 싸움 도주 시스템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주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도주 시스템이면 신체 온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화가 나면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뭐예요? 열이에요. 에너지가 열이에요.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막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근데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체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심리 실험에서도 이런 신체 온도 실험 되게 많이 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 때
누가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인지할까요? 따뜻한 방안. 신체 온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은 나한테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 몸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라는 신호예요. 근데 도망가라는 신호를 받아도 도망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같은 현대 시대에 도망가면 안 되죠. 아니 내가 낙마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지. 내가 실수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그걸 수습해야죠. 아무리 무서워도 그 상대방의 반응이. 그게 인간관계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해서 막 몸이 도망간다고 도망가요? 회피해버리잖아요. 싸움 도주 시스템에서 도주 시스템입니다. 생각보다 도주 시스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에 안 오고 어떻게 해요? 전화 안 받아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사과하지 않아요. 뭐예요? 도주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두려운 상황이 상황을 예측하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용기를 갖고 그걸 직면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심리학에서 심리 상담을 다룰 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회피하고자 하는 그 무의식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고 의식적으로 떠올렸을 때 그게 해결이 된다가 프로이트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떠올렸을 때 무의식적인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감정들을 직면하고 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돼 있다. 적어도 사라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데 그 감정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괴로우니까.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면 뭐예요? 끝까지 가봐서 그 끝을 봐야지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두렵게 되면 왜 이 모티베이트라는 걸 쓰느냐? 두려워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줘야 돼요. 열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상주, 모티베이트 14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패션. 열정 갖고 직면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알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랬어요. 감정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진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저같이 전문가도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이 올라오면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우리는 더 헷갈려요. 그럼 우리 이런 것조차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활동했을 때 감정 읽어주기 좀 했었죠? 네. 활동했었죠? 그 감정 읽어주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감정 자체를. 엄청 많이 읽어주고 나서 뭐 했죠? 그 중에서 핵심을 3개만 생각하세요. 스스로 본인이 선택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뭔지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근데 왜 핵심 감정만 먼저 선택하세요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감정은 읽어야 사라집니다. 즉 명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 감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다 읽어줬기 때문에 그 감정, 작은 감정들 다 사라지고요. 핵심 감정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요. 이 뇌에서 이 대뇌 전두엽까지 가는 길 통로가 아예 막혀버려요. 생물학적으로 막혀버려요. 왜 막히는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라는 의미예요. 본능적으로 생존하라는 의미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알려주는 대로 따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해야 그 대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떨어뜨려줘야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내 거는 우리가 해보셨어요? 우리 짝꿍 것도 그때 실습을 해보셨어요? 근데 이거 너무 깊죠? 굉장히 깊었어요. 활동하시면서 느끼셨지만 굉장히 깊게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친구들도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가볍게 얘기로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 게임처럼 풀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 활동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친구랑 수다 떨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남편이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짱구 죽는 줄 알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할 때 있어요. 그때 가져가가지고요. 가져가가지고 야 내가 배웠는데 내가 좀 해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